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중개사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7일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이게 소규모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 좀 폭탄인 것 같아요. 소규모로 투자. 그래서 이거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하고도 엄청 밀접해지고요.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투자하신 분들, 조그만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한테 다 해당된 것 같아요. 여기 내막의 핵심은 그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해서 임대세액 부담이 커질 거고, 속된 말로 조그마한 주택 하나만 해서 월세 내더라도 너네들 소득 신고 다 해라, 그리고 세금 때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 신고해야 하고, 임대차 조건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등 자동 부여되고, 미신고, 거짓 신고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예약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3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일이면 2021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 같네요. 임대료 상승 등도 부작용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졌고요. 소제목으로. 자,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서 봐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큰 것 같아서요, 별도로 하고,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거래에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돼서 별도 장치도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이 과세되면서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요. 현재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그 이하는 사실상 사각지대, 즉 불로소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해준 게, 그 정도 소액은 그냥 먹어라.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 그걸로 챙겨서, 생활비 좀 써라. 이렇게 좀 짠하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부는, 그 불로소득으로 보내드리는 사람은 세금 안 낸 건 나쁜 거야. 악질이야. 세금 좀 이렇게 부과해서, 그 다음에 더 가난한, 소득 1분위자들 좀 도와줘야지, 이런 거에 좀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자가 신고 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월세 신고 의무가 의무화가 되면 누락되던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자가 모두 노출되고,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돼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공감하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자 계약 30일 안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 직거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고요.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가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때는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비주택으로 신고 대상이 제외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하게 되고요. 만약 법안이 올해 말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은 2006년에도 도입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요.
하지만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소득공제, 신청, 등록, 임대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추정한 결과 따르면 임대용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임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 가구, 22.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민간 임대 시장 위축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노후, 은퇴자 등 임대업 등을 저항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노후, 은퇴자 등 임대인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업자도 매매에 있어 전월세 거래에 대해 신고 책임을 주어지는데 중개수수료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신고제를 은근히 꺼린다는 게 업계의 귀뚱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이게 뭐 수수료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돼서 공인중개사가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계약서보다 중개수수료를 뭐 아신 분 같은 건 안 받기도 하고 급한 사람은 2배를 주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여져 있는 대로 수수료가 뭐 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실제 돈 받고 끊어주는 게 뭐 중요한 것이지 그건 아니고 중개사들이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걱정이 돼서 근데 뭐 중개사는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신고해주면 뭐 되겠죠. 큰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임대인이 그 자기 소득 노출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부담감. 그래서 임대인들이 세금 내고 나서 별로 뭐 먹을 게 없네. 이제 초기에는 임대인들이 좀 두드러 맞고 1년이나 2년 흐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세금을 두드러 맞았어? 그럼 내가 다시 임차인한테 내야지, 걷어야지 해서 거기에 이제 임차인한테 그것이 전가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더 큰 문제지.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뭐 그거 가지고 노출될까 봐 신고 안 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중개수수료는 그냥 주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다 발행을 해드립니다. 왜 요즘은 왜 발행해 달라고 하냐면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이렇게 포함이 되져요. 중개수수료를 그 비용 처리가 된 것을. 그래서 대부분 다 끊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합의 봐서 안 끊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깎아 줄 테니 중개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90만 원만 하자 해서 현금으로 중개수수료 안 끊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리 됐든 저리 됐든 간에 영수증 끊기는 게 뭐 그 실질적인 것이지 그게 됐다고 해서 안 하고 아니다고 해서 안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중개 수수료 아니 그 실거래 신고에서 다 뜨거든요. 지금도 뭐 실거래 신고 봐보면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임대소득 뭐 철저히 다 파악해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가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고요.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 상가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전화, 문자 상담, 사무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물건 접수는 010-727-14080으로 해주시고요.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로 또는 한방 프로그램에 네이버에 네이버 카페에 블로그에 밴드방에 각각 홍보해 드립니다. 또 이런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